안녕하세요, 여러분. 윈도우즈 10입니다. 이번 단원은 이제 제2 단원으로서 윈도우즈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탕화면 다루기인데요. 우리가 바탕화면에 대한 아이콘에 대한 크기를 조절한다든지 또 해당되는 프로그램, 내가 자주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작업 표시줄에 고정한다든지 또 내가 실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실행 화면의 크기를 조절하겠습니다. 그리고 캡처 도구 사용하는 방법, 또 폴더를 만들어서 폴더에 대한 아이콘을 변경하는 방법,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먼저 살펴보고 또 우리가 실습 화면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작업 표시줄에 고정한다든지 또 내가 실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실행 화면의 크기를 조절하겠습니다. 그리고 캡처 도구 사용하는 방법, 또 폴더를 만들어서 폴더에 대한 아이콘을 변경하는 방법,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먼저 살펴보고 또 우리가 실습 화면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바탕화면에 대한 아이콘의 크기 조절은 컨트롤 누르면서 마우스 휠을 위로 올려주면 커지고 내리면 작아지는 형태고요. 자주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작업 표시줄에 고정하는 방법은 해당되는 프로그램에서 마우스 우측을 눌러서 작업 표시줄에 고정을 눌러주면 작업 표시줄 속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아이콘이 쏙 들어가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이 빨리 꺼내 볼 수가 있겠죠. 또 실행 화면에 대한 크기 조절하는 방법, 자,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조절하는 방법, 또 이렇게 로고 키보드, 윈도우에 보면 로고 키가 있습니다. 로고 키와 화살표 키를 이용을 해서 화면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고요. 또 여러 개의 화면을 우리가 띄워놓고 나서 순서대로 전환시켜 줄 수가 있고요. 또 바탕화면을 이제 바로 볼 수 있는 단축키가 또 있습니다. 로고 D가 되죠. 그리고 캡처 도구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캡처 도구를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죠. 윈도우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 단추를 눌러서 모든 앱에 가보면 윈도우즈 보조 프로그램에 가보면 캡처 도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캡처 도구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작업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캡처 도구를 이용을 하면 우리가 또 편리하기 때문에 이것도 작업 표시줄에 고정시켜 놓고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윈도우즈 화면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먼저 우리가 이게 이제 윈도우즈 10 버전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윈도우즈에 관련된 기초적인 내용을 먼저 학습을 하고 윈도우즈 10에만 있는 고유한 특징적인 기능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에 있어서 아이콘에 대한 모양을 이제 정렬에 대한 모양을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이 키보드 보면은 왼쪽에 컨트롤 키가 있죠. 그 다음에 마우스에 보면 가운데 휠이 있어요. 컨트롤 누르면서 마우스 휠을 이렇게 올려보면은 아이콘이 이렇게 크게 보이네요. 또 휠을 컨트롤 누르면서 마우스 가운데 있는 휠을 아래로 내려주면 이렇게 다시 작게 보이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아이콘의 모양을 적당하게 조절해서 볼 수가 있고요.
또 아이콘의 위치는 여러분이 이렇게 움직이면은 갖다 놓을 수가 있고 또 정렬에 대한 순서도 바꿀 수 있습니다. 바탕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보기 가보세요. 보기에 가서 큰 아이콘 커지죠? 네, 보기에 작은 보통 아이콘, 다음에 작은 아이콘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아이콘으로 보도록 하고요. 또 보기에 보면 아이콘 자동 정렬에 체크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아이콘 자동 정렬에 체크를 없애보세요. 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여러분이 달라진 게 없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네, 아이콘의 위치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자동 정렬에 체크가 되어 있으면 얘를 이렇게 가져왔어요. 놓으면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이콘의 위치를 여러분이 임의로 변경하고자 한다. 그러면 아이콘 자동 정렬에 체크를 없애주면 돼요. 그리고 이제 아이콘에 대해서 이제 자꾸 작업을 하다 보면은 찾기가 귀찮으니까 바탕화면에다가 차곡차곡 문서를 저장하는 수강생들이 있죠. 굉장히 이제 좀 지저분해지고 자기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를 빠르게 찾는데 좀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정렬시켜 볼 수가 있다 그거죠. 자, 이름 순서대로 정렬하겠다. 네, 크기 순서대로 정렬하겠다. 항목 유형별로 정렬하겠다. 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아이콘을 정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정렬 기준에 대한 거 여러분이 편한 방법으로 또 수정한 날짜 그래서 편한 방법으로 아이콘을 볼 수가 있군요 라는 거죠. 배웠죠? 그 다음에 이제 자주 사용하는 이제 아이콘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명령어를 우리가 이제 얼마나 빠르게 찾아내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윈도우즈 10 같은 경우는 이제 메뉴가 하단에 있죠. 눌러봐주면 이렇게 있고 모든 앱을 눌러주면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웹을 이런 식으로 A, B, C, D 가나다라 순서대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로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라면 이렇게 찾아가는 게 귀찮을 수가 있죠. 자, 엑셀을 나는 너무 자주 쓰는데 바탕화면에 아이콘으로 만들어 놓으면 편하겠죠. 또 작업 표시줄에 이렇게 아이콘을 만들어 놓으면 편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작업 표시줄에 프로그램을 고정시켜서 쓸 수가 있어요. 작업 표시줄에 고정을 시켜주면 여기 화면 하단 여기가 작업 표시줄이죠. 작업 표시줄은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든지 간에 맨 앞에 나오게 되죠. 네, 그래서 자기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빠르게 이동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번 메모장 한번 찾아가 볼까요? 메모장은 시작에 모든 앱을 눌러서 자, 메모장이니까 메모장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게 보조 프로그램 속에 있어요. 보조 프로그램. 보조 프로그램, 윈도우즈 보조 프로그램 찾아 들어가서 메모장 여기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메모장이라는 프로그램을 찾아서 올 때는 이런 순서로 와야 된다는 거죠. 시작에 네, 모든 앱에 보조 프로그램에 메모장 이렇게 와야 된다는 거죠. 너무 복잡하잖아요. 메모장에서 이제 마우스 우측 눌러서 자세히에 가서 작업 표시줄에 고정을 눌러주면 돼요. 자, 저는 이미 있기 때문에 제거가 나온 거고요. 한번 제거했다가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아이콘이 없어졌죠? 다시 한번 마우스 우측 자세히 작업 표시줄에 고정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새로 아이콘이 추가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나중에 메모장이 필요하면 여기 있는 아이콘을 눌러주면 이렇게 실행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여러분이 또 캡처 도구 한번 추가해 볼까요? 네, 시작에 모든 앱에 가보면 윈도우즈 보조 프로그램에 가보면
자, 캡처 도구가 있습니다. 또 많이 쓰이는 부분인데요. 마우스 우측 자세히 네, 작업 표시줄에 고정을 눌러주면 빈 곳 한번 눌러주고 캡처 도구가 이렇게 추가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캡처 도구 사용법에 대해서는 볼 거고 여러분이 지금은 본인이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작업 표시줄에 고정시켜 주는 게 좋겠고요. 또는 이럴 수 있겠죠. 나는 바탕화면의 아이콘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럴 경우가 있겠죠. 바탕화면의 아이콘은 어떻게 만들까 볼까요? 메모장을 가지고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에 모든 앱을 눌러주고 네, 윈도우즈 보조 프로그램에 가서 처음에 한번 이렇게 가야 되겠죠? 자, 이 메모장을 바탕화면에 아이콘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파일이 있다면 바로 이제 바탕화면으로 드래그 해주면 될 텐데요. 자, 마우스 우측을 눌러서 자세히로 가서 이 파일의 위치를 열어봅니다. 그러면 얘가 어느 위치에 있어요 라고 보여주죠. 그래서 얘를 마우스 우측으로 이렇게 드래그 해도 되고 마우스 우측 눌러서 보내기에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만들기를 눌러보세요. 네, 그러면 여기에 아이콘이 이렇게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바로가기 아이콘은 이 아이콘 옆에 이런 화살표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알겠죠?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시작에 모든 앱에 윈도우즈 보조 프로그램에 가서 자, 뭘 가지고 해볼까요? 네, 캡처 도구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마우스 우측 자세히 파일의 위치를 열어준 다음에 자, 그럼 캡처 도구가 여기 있어요 라고 보여주죠. 마우스 우측 보내기 바탕 화면에 바로가기 만들기 눌러주면은 자, 캡처 도구가 여기에 들어온 걸 볼 수가 있죠. 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많이 사용하는 것을 바탕 화면에 아이콘을 만들 수 있고 또 시작 표시줄, 작업 표시줄에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작 메뉴 나오게 하는 방법은요. 물론 마우스로 이렇게 시작 메뉴를 눌러주면 나오죠. 자, 또 키보드로 한번 나오게 해볼까요? 여러분 키보드에서 Ctrl ESC를 눌러주면 되는데요. 여러분과 제가 키보드가 안 보이기 때문에 한번 키보드를 꺼내 볼까요? 시작에 모든 앱에 가보면 윈도우즈가 있습니다. 윈도우즈 접근성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화상 키보드다 라고 있습니다. 눌러볼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서로 키보드를 보면서 대화를 할 수가 있겠죠. 자, Ctrl ESC를 눌러주면 Ctrl ESC 같이 눌러주면 이렇게 시작 메뉴가 나오죠. 네. 또 여러분이 여기 보면 로고 키가 있습니다. 왼쪽 하단에 보면 Ctrl과 Alt 사이에 이런 윈도우즈 로고가 보이죠? 이거를 눌러도 키보드에서 눌러주면은 이렇게 시작 메뉴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로고를 누르세요. 그러면 이걸 누르는 거예요. 알겠죠? 자, 얘는 또 우리가 필요할 때 꺼내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바탕화면에 우리가 폴더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네. 그래서 폴더를 만들 때는 자, 마우스 오른쪽에 새로 만들기에 폴더 눌러주면은 화면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자, 무슨 방으로 만들까요? 연습이라고 쓸까요? 네, 연습이라고 쓰고 엔터를 치면은 이렇게 폴더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작업들은 한번 연습이라는 폴더에 저장을 해보고자 한다라는 거죠. 자, 만약에 여러분이 폴더의 이름을 잘못 만들었다. 이름을 바꾸고 싶다.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이름 바꾸기 해서 또 쓰면 되는 거죠. 또
마우스 오른쪽에 봤더니 다양한 걸 보여올 수가 있군요. 자, 삭제도 있군요. 그죠? 또 속성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차지하는 바이트 수 이렇게 나오고 만든 날짜 해가지고 나오죠. 그런데 우리는 뭔가 특이한 걸 한번 해볼까요? 사용자 지정을 눌러주고 아이콘 모양을 바꿔보고자 해요. 아이콘 변경 해가지고 우리가 예쁜 아이콘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눌러주고 확인, 또 확인. 네, 그랬더니 어때요? 이렇게 아이콘의 모양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자신만의 특이한 아이콘 모양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메모장 한번 실행해 볼까요? 우리가 바탕화면에 메모장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었죠? 더블 클릭을 해보세요. 네, 그러면 이제 메모장이 열렸어요. 자, 여기가 최대화를 시켜볼까요? 최대화를 시켜주는 방법은 또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일단은 알고 있는 것은 최소화, 최대화, 닫기. 최대화 눌러주고 이전 크기로 버튼을 눌러주면 되죠. 네. 그 다음에 경계선에서 이렇게 줄이고 늘리고가 가능하죠. 여기를 잡고 움직이면 화면을 이동할 수가 있죠. 자, 근데 이거를 잡고 이만큼 끌고 갑니다. 이렇게 쭉쭉쭉 갑니다. 이럴 때 자, 손을 떼면 이렇게 화면 절반 크기로 올 수가 있죠. 네, 다시 또 왼쪽에 가져가면은 또 왼쪽 화면의 절반 크기로 우리가 만들 수가 있죠. 또 위로 가져가 볼까요? 위로. 그러면 최대화가 되죠. 네, 이런 방법으로 화면에 대한 크기를 조절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또 재밌는 거 해볼까요? 메모장이 열려져 있는데 로고를 누르면서 여러분이 여기에 방향키가 있을 거예요. 방향키 오른쪽 가는 거 한번 눌러볼까요? 네. 그래서 로고 방향키 오른쪽 눌러보시는데 이게 지금 이게 돼버렸으니까 이거 내려놓고요. 메모장이 열려진 상태에서 로고 방향키 오른쪽, 로고 방향키 왼쪽, 메모장에서 로고 방향키 왼쪽 이렇게 눌러줘도 되죠. 그 다음에 로고 위아래를 눌러도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로고를 누르면서 화살표 위로 가는 거 한번 눌러보세요. 네. 또 아래로 가는 거 눌러보세요. 네. 메모장에서 로고 오른쪽, 로고 왼쪽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화면의 구성이 달라질 수 있죠. 자, 이번에는 창을 좀 몇 개 띄워볼까요? 이걸 띄웠어요. 또 여러분이 그림판 한번 띄워볼까요? 자, 그림판을 띄울 때 눌러서 여기 보면 이거 찾는 거 있죠? 그림판이라고 쓰면 빠르게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메모장 최대화 시켜주고요. 또 밑에 그림판도 최대화를 시켜주고요. 자, 또 하나 이미의 거 한번 띄워볼까요? 네, 저는 그냥 한글을 한번 띄워볼까요? 이렇게 띄웠어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3개의 파일을 열어놨거든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컨트롤 Alt ESC를 눌러보세요. Alt ESC. 그러면 그 띄워놓은 프로그램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죠. 이번에는 Alt 탭을 눌러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띄워놓은 프로그램을 보여주고 손을 떼면 바로 그 화면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Alt ESC와 Alt 탭 키를 구분해 주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이 이제 바탕화면 좀 구경하고 싶어요. 바탕화면. 그러면 로고 D를 누르세요. 로고를 누르면서 D를 눌러주면 이렇게 바로 바탕화면으로 빠져나올 수 있어요. 또는 여러분이 이제 화면 오른쪽에 보면은 몇 시 몇 분이 있죠. 거기 옆에 여기를 눌러도
바탕화면 보기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몇 가지 단축키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자, 또 이번에는 Ctrl, Shift, ESC 세 개의 키를 눌러보세요. Ctrl, Shift, ESC 이렇게. 그랬더니 뭐가 나오나요? 네, 작업 관리자 창이 나왔어요. 작업 관리자. 작업 관리자는 이제 여러분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들 보여주고 어느 정도 CPU를 차지하고 메모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 좀 먹통이 됐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좀 종료를 시키고자 해요. 그러면 클릭해주고 작업 끝내기 해주면 해당되는 프로그램을 강제로 종료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를 이제 좀 멈추긴 멈춰야 되겠는데 특정한 프로그램이 끝이 안 보이고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다. 그럴 때 사용하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이제 닫았어요. 자, 메모장 열어놓고요. 좀 줄여볼까요? 이렇게. 됐죠? 네. 그 다음에 좀 그림판 눌러서 이렇게 줄여보고요. 이렇게. 그래서 화면을 이렇게 여러 개를 놓고 작업할 수가 있지요. 그리고 여러분이 작업하고 있는 것은 하단에 작업 표시줄에서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실행하고 있군요 라고 미리 보일 수가 있죠. 여기다 마우스 놔두면 어떠세요? 대강의 모양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메모장에도 마우스가 놔두면 어떠세요? 메모장 화면을 미리 볼 수가 있지요. 됐나요? 네. 자, 이렇게 진행할 수가 있고요. 닫아볼게요. 또 닫아보고. 자, 이번에는 우리가 캡처 도구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이 바탕화면에 캡처 도구를 만들어 놨나 봐요. 네, 안 만들어져 있으면 얼른 바탕화면에 만들어 주거나 또는 작업 표시줄에 고정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자, 이제 캡처 도구 한번 눌러볼까요? 네, 캡처 도구를 눌렀더니 이렇게 떴어요. 이 캡처 도구를 이용해서 바탕화면에 있는 이 아이콘을 한번 캡처해서 가져가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일 처음에 설정은 여러분하고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한번 설정을 맞춰 보도록 할까요? 네, 새로 만들기 옆에 목록을 눌러서 사각형 캡처로 바꿉니다. 네. 그러면 이제 화면이 뿌옇게 되죠. 그럼 내가 이거를 캡처하고 싶다. 이렇게 드래그 해주면 되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하고 싶어요. 네. 자, 일단은 저장을 하고 우리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저장 버튼 누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 연습 폴더에다가 캡처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해요. 그리고 이제 또 다시 하고 싶다 그럼 또 새로 만들기 눌러서 화면이 뿌옇게 되면은 여러분이 원하는 곳을 드래그해서 또 저장 버튼 눌러주면 되겠죠. 이거는 이제 캡처 2다 이런 식으로 저장해 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캡처 도구가 됩니다. 자, 이런 캡처 도구로 우리가 이제 화면을 capture했다. 그러면 이제 얼마든지 다른 응용 프로그램에서 얘를 사용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뭐 그림판을 띄워볼까요? 그림판에서 자, 네, 파일의 열기를 눌러서 우리가 바탕화면에 연습 폴더로 가서 캡처를 가져와 볼까요? 네, 그러면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죠. 자, 또 우리가 또 다른 응용 프로그램 한번 파워포인트 한번 볼까요? 네. 자, 파워포인트에서도 삽입의 그림으로 해가지고 네, 여러분 특정한 폴더로 가서 캡처를 가져와서 이걸 또 응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인터넷 화면에서 내가 이거를 가져오고 싶다. 그러면 또 캡처 도구 띄어서 새로 만들기 해서 네, 잠시 기다려서 이렇게 드래그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캡처된 거를 또 저장하는 거죠. 네, 로고, 네이버 로고다. 네, 그리고
또 파워포인트에서 또 삽입의 그림을 가지고 자, 로고, 네이버 로고를 가져와서 또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도록 쓸 수가 있는 거죠. 또 이거를 클릭을 해서 복사, 컨트롤 C를 눌러주고 아까 그 그림판이 있죠? 여기다가 붙여넣기 해주면 또 얘가 오는 거고요. 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네, 캡처 도구가 되겠습니다.